다음 코너는 생생경제입니다. 오늘 생생경제는 대담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너의 MC 이상돈 경영 컨설턴트가 이명현 변호사를 만나 쇼세일의 핵심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의 이상돈입니다. 오늘은 IBT로의 이명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게 여기셨던 쇼세일 전반에 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현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쇼세일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많이 봤는데요. 숏세일하고 이제 폴크로저의 차이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숏세일도 매매, 제3자에 파는 그 매매한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숏세일을 하는 이유는 은행에다 원래 이제 다 갚으셔야 되는 돈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다 갚지 못하고 제3자한테 매매를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은행한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좀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그거를 승낙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 제3자한테 돈을 다 갚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숏세일이라고 합니다. 왜 숏세일을 해야 되는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크레딧. 만약에 돈을 안 내서 이 집이 차압으로 넘어가면 폴크로저가 되고 그 기록이 7년이 남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빚이 남아있는 그 차액이 있지만 그거를 다 갚지 않고도 매매가 가능하고 더 이상 채무를 지지 않고 몸만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숏세일을 하게 됩니다. 숏세일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오래 살기를 이제 원하시는데요. 누구는 주변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든 게 그 살고 계시는 그 어떤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거에 따라 그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은행에 돈을 빌렸는지에 또 다르고 그리고 그 당시 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2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숏세일을 하면서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숏세일 클로징을 이제 다 한 다음에 집주인이 그 빚에 대해서 남은 빚을 완전히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가장 중요한 숏세일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숏세일을 하는 이유는 집을 제3자한테 매매를 하지만 본인한테 채무가 없고 그리고 몸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숏세일을 하고 나서도 어떤 채무가 남는다 그러면 숏세일을 할 의미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숏세일을 하는 이유는 채무가 남지 않고 그게 다 끝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채무가 안 남습니다. 그런데 트래디셔널한 그런 방법에서는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홈오너가 알고 숏세일을 이제 진행을 하겠죠. 그거를 원치 않으면 그거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세컨드 몰기지라든가 홈 에퀴티 론이 이제 나중에 그 부분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와 변호사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세컨드 몰게지 아니면 이제 디피전 저지먼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숏세일이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숏세일이 우선인지 파산이 우선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숏세일하고 파산의 이제 관계는 참 애매한데요. 어떤 케이스는 파산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케이스는 숏세일을 먼저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람 개인의 만약에 빚이 많다. 집 몰개지 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신용카드 빚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개인 채무가 있을 때 숏셀만 가지고는 모든 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당연히 파산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파산 이후에도 숏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파산했는데 숏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포크로저를 안 했기 때문에 차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7년간 그 기록이 남지가 않게 되겠죠.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숏세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또 파산을 하게 되면 숏세일을 더 용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숏세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어렵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파산이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빚도 다 청산이 가능하죠. 근데 그런 빚이 없는 분들은 먼저 숏세일을 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가 론 모디피케이션을 진행 중인데 은행에서 옥션 데이트를 잡겠다고 이제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즉 이제 포크로즈 하겠다 이런 편지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것인가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은행하고 이제 협상을 벌이는 거는 각자가 다른 프로세스입니다. 은행은 일단 3개월을 연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들 변호사한테 이제 의뢰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융자 재조정, 론 마디피케이션 하는 거는 은행하고의 직접 그 대화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거기서 내고를 하면서 이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법원에서 일어나는 그 프로세스는 이거하고는 별개라 이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 차압 과정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은행은 계속 그 창구를 열어놓는 거죠. 협상의 창구를 열면서 하지만 이쪽에서는 법원에서는 계속 쪼고 그래서 나중에 융자 재조정이 승인이 되면 은행에서 고소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론 모디피케이션을 진행 중에 옥션 날짜가 잡혀도 숏세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옥션 날짜가 잡혀도 이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는 그 판사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무조건 우리가 가서 시간 연기를 해달라고 이제 그쪽에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법적 근거를 잘 대서 지금 현재 숏세일이 진행 중이 있고 이것이 상당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이면 판사도 그 시간을 연장을 해줍니다. 그거를 이제 이머전시 모션과 그다음 변호사와 이제 에이전트와의 이제 그거를 잘 협력을 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명현 변호사님과 좋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숏세일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